시험을 보거나 무언가 도전을 해보려고 했을 때 막상 시험때가 되면 도전을 해야 할 때가 되면 이 상황에서 피하는 선택을 자주 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에 대한 깊은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분석을 바탕으로 인생을 완벽하게 계획을 해야만 행동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오늘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이 영상 속 이야기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거나 들린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왜냐하면 이 영상에서 회피형 유형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치트키를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직장 동료가 저녁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했을 때 갑자기 말문이 막히면서 속으로 내가 거기서 어색하게 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으로 결국 가지 않고 이렇게 거절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료가 또 부를까봐 속으로 부담스러워서 자주 자리를 회피하는 일이 자주 있으신가요? 혹은 속으로 어떤 이가 좋아서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하는데 속마음에서 나도 모르게 저 사람에게 다가갔다가 오히려 관계가 악화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에 그냥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관계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이 이야기가 꼭 내 얘기 같다면 여러분은 회피형일 수 있습니다. 이런 회피형이면 이런 경험도 또 자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시험을 보거나 뭔가 도전을 하려고 했을 때 막상 시험때가 되거나 도전을 해야 될 때면 이 상황에서 피하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시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스스로가 한심하다고 많이 생각되고 또 자괴감까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지금 이 회피를 하는 행동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다고 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회피형 애착 유형의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회피형 애착 유형은 또 뭐야? 그리고 그건 또 왜 내게 있는 거야? 하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회피형 애착 유형에 대해 설명을 해보면 한마디로 이야기해보면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불편할까요? 그건 환경적 요인과 기질적 요인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중 환경적 요인은 대부분은 어릴 적 자랄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굉장히 힘들고 속상할 때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자, 즉 부모님이신 엄마와 아빠가 내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거나 너 그런 거 가지고 왜 그래? 하면서 무시하는 상황을 자주 계속 겪게 되면요. 부모님이 늘 바쁘고 내 얘기를 안 들어주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속으로 내 감정은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 라고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느끼고 크면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한테 기대봤자 실망만 남는다, 내 감정은 내가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어서 회피형 애착 유형이 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이야기였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사람들과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무의식적으로 어릴 적에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요. 그러면 내가 이런 회피형 애착 유형인데 어떻게 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진 않으셨나요? 네, 그래서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는 거리 조절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사람을 만나는 게 부담될 때가 있습니다. 꼭 누가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너무 가까워지면 마음이 답답해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때요. 그때는 일단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럴 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나쁜 게 아니야. 이상한 게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리 조절을 위한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감정 과부하를 피하기 위한 회피형의 기본적 생존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건강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만들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내가 회피형인 경우 나도 모르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다 마음을 열 필요는 없어 라는 마음이 들면 혼자 있고 싶잖아요. 이때 또 속으로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구한테나 쉬운 일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거죠. 여기서 또 생각을 멈추지 말고 근데 한 명이라도 내 마음을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신뢰가 가능한 소수와의 관계 안에서 애착 회복 연습을 해보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한 명 만들기라는 방법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자 또 따라해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따라한 내담자 분들 중에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론은 알겠는데 해봤는데 이게 또 오래 지속하기가 힘드네. 이거 그냥 효과 없는 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이럴 때는 어릴 적 상처의 기억과 감정이 무의식적으로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각 따로 마음 따로 뭐 이런 거죠. 머리는 하기 싫은데 몸은 하고 있고 머리로는 해야 하는데 마음이 안 움직여서 행동을 하지 않는 아니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앞의 방법이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속으로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거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또 좌절감을 느끼시는 내담자분들도 계실 겁니다.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이렇게 회피형 애착 유형이 되게 영향을 준 그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하고 그때의 기억의 감정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건 의식적으로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서 직면해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의식적으로 떠오른 기억은 지금의 내가 회피형 애착 유형이 되게 영향을 준 진짜 기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떠올라지는 기억과 감정을 찾아서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무의식적 기억이어야 해요. 우리는 의식적인 부분보다 무의식적 영향을 많이 받아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게 된 것도 무의식적으로 유튜브 영상을 넘기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이 영상의 내용이 궁금해서 감정이 이입되고 지금까지 또 보고 계신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무의식적 영향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즉 지금의 나의 이 불편한 회피형 애착 유형을 벗어나려고 의식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도 벗어나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다면 무의식적 영향이 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적 영향은 나도 잊고 있었던 문제의 기억과 감정으로부터 시작했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영상을 보고 또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의 무의식적 기억은 어떻게 찾아내?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무의식의 기억을 혼자서 찾는다면 명상, 참선, 좌선, 수행의 요가 등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는 최면 상담, 최면 유도문 음성을 이용한 자기 최면 등이 있습니다. 스스로 명상을 해보았는데 찾지 못했다면, 해결이 안 된다면 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마인드바디랩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가 있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앞으로 보고 싶은 내용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 저희 채널에 올려주신 댓글의 내용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체면과 무의식 그리고 심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로 채널을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또 쉽게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인드바디랩 유튜브 채널 마음 물음표 느낌표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